한눈에 보는 시장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진단부터 전략까지 이 시간을 통해 한 번에 세워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오늘도 두 분 모시고 도움 말씀 들어보도록 할게요. 나도투자 자문의 이재규 본부장과 영엘리서치 최준옥 본부장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먼저 시장 이야기를 하려면 실적에 대한 전망, 이에 따른 우리의 전략이 먼저 필요한 이번 주일 것 같습니다. 자, 실적 발표가 피크를 향해 가고 있죠. 국내외 할 것 없이 주요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이번 주에 대거 준비 중인데요. 간략하게만 좀 말씀드리면 23일 날 장 마감 후에 테슬라가 실적을 발표하고요. 24일 장 마감 후에는 아마존, 그리고 국내에서는 현대차와 SK하이닉스, KB금융 등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25일에는 기아, HD, 현대일렉트릭이 실적을 발표하게 될 텐데요. 자, 이 같은 실적 빅위크, 우리가 주목해야 할 기업은 어디일지 전략도 함께 세워볼게요. 자, 먼저 이재규 본부장님, 미국부터 가볼까요? 주목할 기업 가운데 아마존, 테슬라가 언급이 되는데 문제는 테슬라 쪽에서의 실적 전망이 그렇게 좋지만은 않다라는 거예요. 최근에 로보택시 발표하고 나서 상승의 촉매제가 돼줄지 기대감이 있었는데 그조차도 역할을 못하고 있었고요. 어떤 전략이 필요하겠습니까? 테슬라 2차 전지. 네, 일단 테슬라 같은 경우는 시장에서 예상하고 있는 기대 실적이 방금 전 앵커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다지 좋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업황에 대한 부분들, 그러니까 순이익 기준으로 전년 동기보다 좀 떨어질 것이다 라고 예상이 되고 있는데, 사실 우리가 이 실적적인 부분보다는 실적 발표 이후에 어떤 내용이 나오는지가 더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게다가 이제 우리나라 기업들 같은 경우도 대체적으로 반영이 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2차 전지, 최근엔 다시 한번 조정을 받고 있지만 업황의 개선에 대한 기대감은 저는 분명히 유효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테슬라 같은 경우는 모델 Y 쪽에 대한 모멘텀들이 또 하반기 때 강하게 붙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분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테슬라의 주가 흐름이나 앞으로의 실적 가이던스에 따라서 2차 전지와 그리고 자율주행, 그리고 최근에는 ESS 쪽에 대한 종목군들의 변동성도 많이 유발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전 테슬라가 실적이 시장의 눈높이보다 잘 나오면 당연히 관련되어 있는 우리나라 기업들의 변동성도 좋겠지만, 그렇지 않다라고 하더라도 실적적인 부분에서 혹은 업황적인 부분에서 이제 개선이 될 겁니다라는 이야기만 나온다라고 하더라도 관련되어 있는 우리나라 기업들 같은 경우는 반등을 좀 더 이어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테슬라 지금 굉장히 중요하게 보고 있는 부분이고요. 또 이제 아마존의 실적 발표가 있는데, 아마존이 이제 최근 우리나라 시장에 영향을 미쳤었던 것은 이 빅테크 기업으로서 SMR 쪽에 대한 모멘텀들을 시장에 조금 가지고 왔거든요. 그러니까 이 원자력, 소형 원자로 모듈 쪽에 관련되어 있는 내용들을 소형 모듈 원자로죠. 여기에 대해서 지금 시장에서 좀 부각이 되고 있었던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아마존도 어느 정도 투자를 할 것인지에 대한 이 가이던스가 굉장히 중요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주가 흐름만 놓고 본다라고 한다면 테슬라보다 아마존이 조금 더 좋은데, 두 기업 모두 다 이번 실적 발표 이후에 주가의 변동성이 우상향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시장과 미국 시장의 차이점이라고 볼 수가 있는 부분인데, 우리나라는 좀 아쉽게도 좋은 실적이 나오면 주가가 빠지는 경향이 있죠. 근데 미 증시 같은 경우는 실적이 잘 나오고 앞으로의 가이던스 까지 잘 나온다라고 한다면 거기서부터 다시 한번 올라가는 경우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부정적인 입장보다는 좀 긍정적으로 보실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렇다라고 한다면 우리나라 기업들도 긍정적인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겠다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아니지만 이번 주에 대거 발표할 국내 실적 발표 기업들 중에서 가장 눈여겨볼 만한 종목이 있을지도 궁금합니다. 최 본부장님의 도움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요. 현대차가 한 2달 정도 박스권에서 탈피를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인도 IPO도 흥행을 했다라고 하고요. 이번에 실적 발표하면서 그 이후에 있을 컨퍼런스 콜에서 어떤 이야기 나올지 많이 사람들이 주목을 하더라고요. 여기에 또 미국에서 금융주 실적 좋지 않았습니까? KB금융도 이 흐름을 받아서 주가 탄력성에 더 붙어줄 지, 연초에 좋았던 그 금융주의 흐름이 연말까지 나와줄지 참 기대감이 더해지고 있습니다. 가장 눈여겨보시는 종목 있으실까요? 일단 저는 첫 번째로는 SK하이닉스가 가장 좀 눈에 하이닉스. 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제 현대차 같은 경우도 기아랑 거의 비슷하다고 봅니다. 일단 실적에 대한 기대감은 여전히 가지고 있는 상태이기도 하고, 일단 이제 보통 이제 하반기에 들어서게 되면은 우리가 전통적인 좀 비수기라고 좀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차량 판매에 대한 둔화 현상들이 상반기 대비 하반기에 조금 더
없어지게 나타나는 경향들이 좀 심하고 일단 지금 현대차나 기아의 지금 수출만 놓고 본다 하게 되면은 뭐 북미나 유럽 쪽 같은 경우는 이미 좀 수출력이 둔화가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수출력이 일단 둔화가 된다는 것은 그만큼 자동차 판매량이 어느 정도 북미나 유럽 쪽에서 좀 감소를 하고 있다라고 알 수가 있는 부분들이죠. 일단 이제 전기차의 판매 둔화 요소 부분들도 일단 어느 정도 영향이 있긴 하겠지만 그래도 반대로 강세 흐름들을 좀 나타냈던 부분들이 하이브리드 차종 쪽에 대한 부분들의 수요가 폭증을 했다라는 부분들. 이건 여전히 지금 미국 쪽에서도 여전히 이제 리스에 대한 부분들의 상품이 굉장히 유명한 상태이다 보니까 인기몰이를 하고 있는 부분들이 리스 상품이다 보니 그 부분들의 하이브리드 차종에 대한 부분들의 수요가 지금 많이 자극을 시키고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다만 일단 이제 눈높이 부분들이 지금 많이 높아져 있는 상태는 아닙니다. 워낙 이제 하반기 때 비수기 영역 부분들이 현대랑 기아 쪽의 실적이 어느 정도 불가피한 좀 영향이 나올 것이다라는 좀 전망치도 좀 나와주고 있는 상황이고 그렇다고 우리가 서프라이즈 현상을 겪을 만한 실적에 타격을 입을 만한 그런 부분들까지는 안 나올 가능성이 높은데 일단 지금 현대차가 주가가 보합권에 들어가 있는 상태거든요. 박스권에 지금 갇혀 있다라는 것은 대부분의 지금 수출주들이 일단은 부진한 현상들을 계속해서 겪고 있는 상황이고 결국 이제 수출주들이 부진한 현상을 겪는다라는 것은 실적 성장이라든지 아니면 기업에 대한 성장 부분들에 확신이 아직까지 못 서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결국 이 상황에서 수출주들의 지금 실적이 정확하게 어닝 서프라이즈 부분들 아니면 좀 실적이 좀 굉장히 좋아지는 흐름들이 나와줘야만이 시장이 좀 저는 추세 판도가 좀 바뀔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에 있어서 일단 첫 단추를 SK 하이닉스가 좀 끊어줄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 현대차도 어느 정도 실적에 대한 부분들의 기대감만 계속 형성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일단 박스는 좀 유지는 계속 해줄 것 같습니다. 일단 박스권을 한 2달 이상 좀 유지해준다라는 것은 실적에 대한 의구심도 분명히 남아 있을 거고요. 그리고 지금 전기차 캐즘에 대한 부분들도 일단은 영향이 갈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정확한 박스 상단을 좀 돌파를 시켜줄 만한 그런 모멘텀이 일단은 발동을 해주는지 여부를 좀 체크를 해야 된다고 보고 있고 실적으로만 딱 놓고 본다 하게 되면은 현대나 기아 두 기업 모두 실적에 대한 부분들의 주가가 좀 영향을 크게 받는다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좀 미비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SK 하이닉스가 이번 주 목요일에 실적을 발표하게 될 텐데요. 이걸 우리가 좀 더 주목해 볼 필요 있다. 여타 기업들도 눈여겨봐야겠지만 하이닉스를 일단은 주요하게 보자라는 최 본부장님의 의견입니다. 자, 그러면 아직 국내장은 방향을 탐색하고 있는 듯한 지수 자체의 흐름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모멘텀이 없어서 그렇다. 뭐 여러 말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고민은 실적을 보고 들어갈까? 아니면 기존처럼 좀 갈만한 종목들은 실적 발표하기 전에 선제 공략을 할까? 이 기로에 놓이신 분들도 좀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해야 될지 OX로 뭐 정리할 수 있는 영역은 아니긴 하지만 어느 쪽에 더 마음이 가세요, 이재규 본부장님? 저는 뭐 지금 현금이 있다라고 한다면 실적 보고 하셔도 괜찮고요. 네. 하지만 이제 대다수의 투자자분들이 현금 여력이 많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수급적인 모습을 본다라고 한다면 개인 투자자분들이 계속해서 매수를 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다만 여기서 뭐 매수를 했다라고 해서 잘못된 게 아니라 전 잘하고 계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부분이 현재 우리나라 종합주가지수 자체가 어느 정도 하반 경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저는 전반적으로 반등이 이어질 거라고 보고 있어요. 지금 다만 지수 기준으로는 삼성전자가 워낙 약하다 보니까 돌려 세우질 못하고 있는데 그렇다라고 하더라도 이 부분을 그렇다고 하더라도 지금 시장의 전반적인 흐름은 저는 괜찮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실적 컨센서스가 3개월 전보다 1개월 전보다 그리고 뭐 1주 전보다 개선이 되고 있는 게 이제 반도체 쪽과 조선 그리고 증권, 보험 이쪽이 있는데 이 외의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주가 흐름이 이미 안 좋거든요. 그래서 근데 이미 안 좋다라는 것이 하반 경직을 보이는 과정에서 안 좋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가가 좀 둔화되고 있다라는 거죠. 하지만 여기서 계속해서 밑으로 밀릴 만한 그런 이슈나 악재는 없을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반 경직을 보인다라고 한다면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높고요. 최근에 이제 우리 시장에서 이런 이야기가 쏙 들어갔는데 제가 좀 당부드리고 싶은 게 최근에 이 달러 강세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달러 약세죠. 달러 강세, 그러니까 환율이 올라가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신경을 쓸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상반기 때 수출이 계속해서 좋았는데 어느 정도 밀림이 나왔다가 다시 한번 이 달러 강세가 진행이 되다 보니까 우리나라 시장이 많은 영향을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시장에 들어올 만한 그런 매크로적인 환경이 많이 조성이 되지 않고 있다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저는 뭐 계속해서 달러 강세가 이어질 가능성은 낮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달러 강세가 환율이 올라가는 것이 저는 제한적일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어느 정도 조정을 받는다라고 한다면
안정성을 보인다라고 한다면 전 우리나라 시장 반등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적적인 부분들 우리가 체크를 해봐야겠지만 실적적인 부분들을 고려한다라고 하더라도 지금부터는 우상향이 좀 더 이어질 수 있겠다. 이렇게 의견 드리겠습니다. 우상향이 지금부터는 조금 더 이어질 수 있겠다라는 조언을 저희가 챙겨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실적 대거 발표 앞두고 좀 전망 그리고 그에 따른 전략 드렸으니까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자, 이번엔 시장 안에서 뜨거운 섹터를 점검을 해봐야겠죠. 단연 오늘도 원전주입니다. 지난주에 이어 오늘도 SMR이 가장 화두인데요. 빅테크 기업들이 원전 투자에 열을 올린다라는 소식 속에 우리 정부도 나설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죠. 11차 전력수급 기본계획에 소형 모듈 원자로 즉 SMR 건설 계획이 반영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하지만 전력의 필요성이 앞으로 계속 증가한다 하더라도 신규 원전이 완전히 세워지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다 라는 분석도 공존하고 있어서 이게 상용화되거나 실적에 반영되기까지는 시간이 더 걸릴 거라 지금 이렇게 열을 올려 투자하는 게 맞는 건지에 대한 의구심도 공존을 합니다. 최 본부장님 생각은 좀 어떠세요? 투자에 대한 전략이 어느 때보다 필요해 보이는데 기술력으로는 우리나라 잘하는 건 알고 있습니다. 네네. 여기에 또 연말에 정부가 이런 계획을 진짜 발표하면 호재는 호재일 텐데 네네. 투자에 나서는 게 맞습니까? 일단 지금 상황에서는 SMR 쪽에 주요 빅테크 기업들이 투자를 한다라는 재료는 일단 살아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고요. 두 번째로 일단 정부에서도 지금 이제 미니 원전 4개에 대한 부분들의 건설 계획을 연말에 지금 발표를 한다라는 좀 이야기가 나와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어느 정도 수급에 대한 부분들을 뒷받침 시켜줄 만한 재료는 일단 부각이 계속 좀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 이제 계속해서 이야기가 나오는 부분들이 원전 쪽에 대한 부분들이 건설이 다소 시간이 좀 지연이 될 것이다. 시간이 오래 걸릴 것이다라는 부분들은 일단 기업들이 어떻게 보면은 기대감을 계속해서 조성을 시켜주고는 있지만 이게 실적으로 연결이 되기까지는 다소 시간이 좀 오래 걸린다라는 뜻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다만 일단 대형 원전 모듈보다 소형 원전 모듈 즉 SMR 쪽 같은 경우가 이 개발 속도가 대형 원전 모듈 대비해서 상당히 빠른 상황입니다. 결국 이제 어느 정도 개발비에 대한 부분들도 대형 원전 모듈 대비해서도 저렴한 상황이고요. 그만큼 가성비가 굉장히 넘쳐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SMR 쪽 같은 경우가 이제는 조금씩 시세가 분출이 되는 부분들이 좀 이해가 갈 정도의 좀 시세라고 저는 좀 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다만 일단 SMR 쪽 같은 경우가 추세가 확실하게 잡히려고 하게 되면은 두산 에너빌리티가 일단 밀리면 안 된다고 저는 좀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두산 에너빌리티가 보통 장중에 움직일 때 당시가 강하게 움직일 때 한 7%, 8% 정도 좀 강한 강세 흐름들을 나타내주고 나서 그 다음 날에는 어느 정도 좀 조정을 좀 주는 경우들이 굉장히 좀 심하거든요. 그러니까 갭을 띄운 상황에서 8%, 9% 상승한 상황에서는 추가적인 상승을 이어나가기에는 다소 좀 제한적인 흐름들을 계속해서 좀 연출을 시켜줬다라는 거. 다만 최근에 좀 아마존에 대한 부분들의 재료가 연계가 되면서 그에 따른 두산 에너빌리티가 8%, 9% 넘는 좀 갭 상승을 보여주면서 상승을 해줬다가 오늘 좀 조정이 나와주고 있는 부분들인데 조정이 나와줘도 지금 원전 쪽 같은 경우 탄력이 계속해서 살아있는 부분들은 그만큼 시장에서 재료가 아직 많지가 않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출주들도 계속해서 지금 부진한 현상들을 겪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중장기적으로 지금 시장의 추세가 살아나지 않는 상황에서 보통 이렇게 재료가 연속성이 되는 섹터에 자금들이 좀 많이 몰리는 경우들이 좀 심합니다. 다만 이제 다른 섹터들 대비해서 원전 쪽 같은 경우 좀 다르게 봐야 되는 부분들은 결국에는 이제 전선 전력 쪽이라든지 앞으로 좀 인프라 투자에 대한 부분들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원전 쪽 같은 경우도 같이 좀 동반 성장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좀 배에 같이 탑승을 해 있다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원전 쪽 같은 경우 이제 섹터의 하나로 보는 것보다는 산업에 대한 성장성의 모멘텀이 일단은 언제든 부각이 될 수 있는 그런 산업군으로 좀 봐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원전 쪽 같은 경우는 저는 계속해서 최근에 눈길이 꾸준하게 투자자들한테 간다라는 것은 언제든 시세가 충분히 나와줄 수 있을 만한 그런 시기라는 그런 시기가 좀 도래했다라는 점을 바라볼 때는 저는 오히려 원전주들 같은 경우 지금 시세가 정확하게 분출이 되고 있는 기업들이 많지가 않은 상황입니다. 뭐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도 여전히 지금의 시세가 고평가라고 좀 볼 수는 있겠지만 앞으로 두산 에너빌리티의 실적 성장과 기업 성장에 대한 부분들을 밸류로만 놓고 본다 하게 되면 지금의 주가도 굉장히 쌀 수도 있거든요. 앞으로의 성장성을 놓고 본다 하게 되면은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눌림이 나와준다라고 하게 되면 원전 쪽 같은 경우는 계속 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 있고 내가 아직 포트에 원전이 없다라고 하게 되면은 SMR 관련 기업들 같은 경우는 한 종목 정도는 포트에 꼭 담아 가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장의 추세가
경기가 살아나지 않는 상황에서 원전주 더 갈 가능성이 높다. 내 포트에 원전주가 한 종목이라도 없다면 눌림 구간에서 한 종목 정도는 편입하면 좋겠다. 이런 전략을 주셨고요. 이 본부장님 생각은 좀 어떠실까요? 이 말씀에 이어서 추가로 덧붙이면 우리 계속 얘기하는 거. 시장에 모멘텀이 없는 상황이고 또 실적 시즌에 대한 경계감까지 있는 그런 시장이다 보니까 어쩌면 원전주를 좀 재료가 그나마 있는 이쪽을 이 경계감 속 피난처로 삼으면 어떨까라는 의견이 있어요. 가능하겠습니까? 네, 저는 원전주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저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 제약바이오와 네. 방산 쪽을 굉장히 좋게 보고 있었는데 지난주부터 이제 우리가 원전 쪽도 봐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있어요. 우리가 이제 원전 쪽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성장을 할 것이다. 어쨌든 좋을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많았는데 체코의 원전 수주 이후에 주가 흐름이 굉장히 오랫동안 안 좋았죠.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최근에 부각이 되고 있는데 이 SMR 쪽에 대해서 좀 특화되어 있는 우리나라 기업들을 노려본다라고 한다면 저는 굉장히 매력적인 투자처가 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미국의 뉴스케일 파워라든지 몇몇 기업들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미국 기업들 같은 경우는 이제 설계를 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반도체에서도 이 팹리스 기업이 있고 파운드리 기업이 있죠. 그래서 우리나라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는 제작할 수 있는 기술력이 뛰어난 기업이고 현재 영업이익 기준으로 1조가 넘게 나오고 있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가총액을 보더라도 크게 부담이 되는 상황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원전은 좀 보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라고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원전주 지금부터 봐도 괜찮겠다 이렇게 의견을 주셨습니다. 두 분의 의견은 원전주에 대해서 동일하게 좀 일맥상통한 이야기가 흘러나왔습니다. 자, 원전주가 시장 안에서 가장 뜨거운 섹터라고 본다면 이번엔 종목으로도 시장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아무래도 신저가를 기록하고 있는 종목을 첫 순서로 다루기에는 부담이 있지만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종목 삼성전자로 출발해 볼 텐데요. 52주 신저가를 오늘 장에서 다시 한번 기록을 합니다. 씁쓸한 상황인데 단순한 이 시장의 조정 속에서 숨 고르는 게 아니라 이제는 기술력에 대한 의구심까지 더해지면서 영회복 탄성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하지만 이번 주에 하이닉스 실적 발표가 앞두고 있고 다음 주 목요일에는 삼성전자가 확정 실적을 발표하게 될 텐데요. 이를 계기로 해서 좀 반전의 모멘텀 삼을 수는 없을지 최 본부장님 생각은 좀 어떠세요? 저는 일단 조심스럽게는 아직 삼성전자 볼 타이밍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요? 여전히 지금 가격, 밸류, 뭐 PBR로만 놓고 본다 하게 되면은 굉장히 매력적인 구간인 건 사실이긴 하거든요. 다만 일단 매력적인 구간에는 와 있긴 하지만 이 매력적인 구간에서는 결국에는 주가의 뒷받침이 될 수 있을 만한 재료가 붙어줄 수 있을지 그 여부가 일단은 중요한 상황인데 사실 지금 쉽게 생각을 하면 됩니다. 뭐 마이크로이나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돈이 되는 사업을 잘하고 있는 상황이죠. 결국 지금 시장에서 계속해서 주목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TSMC 실적도 잘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결국 TSMC 실적이 잘 나온다는 것은 여전히 좀 AI 수요가 강력하다는 것을 좀 나타내는 거나 마찬가지고 그럼 엔비디아의 성장성도 이미 입증이 된 겁니다. 근데 그 돈이 되는 HBM 쪽을 마이크로이나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여전히 하고 있는 상황인데 반대로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그 돈이 되는 사업을 여전히 못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면 결국 외국인들이 바라보는 시선에서는 당연히 돈이 되는 쪽에 자금들이 계속 몰릴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HBM도 지금 못하고 있는데 당연히 파운드리 쪽 같은 경우에 대한 물음표가 계속해서 외국인 쪽에서 형성이 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죠. 그다음에 최근에 매도력에 대한 부분들의 상위만 놓고 본다 하게 돼도 외국계 증권사가 굉장히 많은 상황이죠. 오늘 같은 경우도 뭐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도 계속해서 매도를 내보내고 있는 상황이고, 그러니까 보통적으로 지금 매수 상위만 놓고 보면은 대부분의 좀 개인 투자자분들이 삼성전자가 지금 가격이 굉장히 싸기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중장기적으로 놓고 본다 하게 되면은 꾸준하게 모아가도 되겠다라는 전략으로 좀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물론 저도 이제 중장기적으로 놓고 본다 하게 되면은 삼성전자가 지금 이 가격에서 더 떨어질 수는 있겠지만 그렇게 좀 크게 떨어질 가능성은 굉장히 좀 적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일단 삼성전자의 그냥 과대 낙폭에 따른 지금은 단기 반등이 나와줄 가능성이 높다라는 그런 측면으로 다가가서 삼성전자를 매수하기에는 다소 저는 좀 부담스러운 가격이라고 좀 보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요. 일단 보통 이런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의 좀 다른 점들을 놓고 본다 하게 되면은 호가창의 움직임을 놓고 보면 됩니다. 여전히 좀 매도 물량에 대한 부분들 매수 물량만 놓고 본다 하게 되면은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지금 300만 주가 넘게 매수 물량이 쌓여 있는 상황이거든요. 매도 물량 같은 경우는 지금 한 120만 주 정도가 위쪽 호가 10단계
구간 내에서 쌓이는 부분인데 보통 매도 효과가 높지가 않은 상황에서 매수 효과가 많다고 하게 되면은 위쪽에 대한 물량을 누군가가 소화를 시켜줄 수 있을 만한 자금력이 아직은 들어오지 않는다라고 좀 볼 수가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보통 위쪽에 대한 매도 효과의 물량이 좀 많아야만이 자금력이 들어와주면서 그 물량을 계속해서 소화를 시켜주면서 위로 올라갈 수 있을 만한 시너지가 좀 되는데 반대로 SK하이닉스 같은 경우 지금 매도 효과가 굉장히 높은 상황입니다. 그만큼 시장에서 기대감이 지금 형성이 되어 있는 거고 누군가가 SK하이닉스가 반등이 나와주면 지금 지정가를 계속 걸어두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측면으로 바라볼 때는 여전히 SK하이닉스 쪽에 좀 관심이 크다라고 볼 수가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단기적인 수익성을 바라본다라고 하게 되면 SK하이닉스도 좀 맞다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뭐 중장기적으로 놓고 본다 해도 여전히 돈이 되는 사업을 SK하이닉스는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실적 측면으로만 놓고 봐도 SK하이닉스가 조금 더 우위에 있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함께 가는 그런 구도보다는 좀 떼어서 보는 분들도 많아지시는 것 같아요. 최 본부장님 의견도 하이닉스 쪽에 한 표가 더 더해지고 삼성전자는 아직 볼 때가 아니다. 조심스럽게 의견을 제시해 주십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볼 종목은요. 오늘 코스닥 시장에 신규로 상장한 기업이죠. 루미르가 그래도 좀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스닥 거래대금 1위 자리를 계속 유지하고 있기도 하고요. 우주항공 관련 종목인데요. 기술력이 있는 기업인가요? 일단 오늘 주가는 잘 가는 것 같은데 앞으로에 대한 전망요, 이 본부장님. 네, 일단 신규 상장주죠. 지난주에도 신규 상장주 몇 개가 변동성을 많이 보였는데 그런 영향이 좀 있지 않나. 전파 센서와 관련되어 있는 위성 개발을 전문으로 하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 루미르가 주가 흐름을 계속해서 좀 더 긍정적으로 이어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최근에 테슬라의 CEO인 일론 머스크가 스페이스X 쪽에 대한 모멘텀들을 많이 만들어줬죠. 게다가 이제 우리나라 기업 중에서도 세트랙 아이라든지 인텔리안 테크 같은 우주항공과 관련되어 있는 기업들이 있거든요. 최근에 주가 변동성이 잘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저점대에서 반등을 시도하고 있기 때문에 전 루미르 같은 경우는 좀 더 긍정적으로 볼 수도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지만 신규 상장주들은 대체적으로 변동성이 굉장히 커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오늘 시초가가 14,000원대인데요. 이 자리를 이탈하게 되면 대응을 하겠다라는 관점으로 트레이딩 관점으로 접근하시는 게 어떨까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트레이딩 관점에서 접근하자. 금요일에 상장한 두 기업에 이어서 연속성을 좀 띠는 것 정도로 해석을 도와주셨습니다. 자, 이번엔 엔터주로 한번 가볼까요? YG엔터의 강세 눈에 띄고 있고요. 이에 따른 연속성을 기대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재료는 이렇죠. 블랙핑크의 로제가 새로운 곡을 공개를 합니다. 브루노 머스와 함께 신곡 아파트를 공개한 건데 혹시 대학 시절이나 회식 자리에 이런 게임 노래 불러보신 적 있으세요? 아파트. 네네 불러왔습니다. 해보셨어요? 이본 부장님. 저는 제 시대는 아닌 것 같습니다. 제 세대는 전혀 아닌 것 모르세요? 같습니다. 이게 지금 엄청 핫하면서 제2의 강남 스타일이 될 수 있다. 글로벌 흥행 기대감까지 굉장히 더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전략을 세워봐야 될 것 같은데요. 엔터주 좀 새바람이 불어줄 수 있을까요? 최진욱 본부장님. 일단 블랙핑크 로제가 지금 아파트 이 신곡 부분들이 있어서 지금 반영이 되면서 기대감이 지금 YG엔터나 YG 플러스 같은 경우가 지금 강세 흐름들이 좀 연출이 되고 있는 게 맞기는 합니다. 물론 이 강세 흐름들이 좀 연출이 되는 부분들이 결국엔 이제 아파트 부분들의 신곡 부분들이 계속해서 음원 판매라든지 이런 부분들의 수요로만 놓고 본다게 되면 실적 성장에 대한 기대감도 여전히 얻을 가능성이 좀 높겠죠. 일단 이제 트레저의 지금 일본 팬미팅 부분들도 일부 매출에는 반영이 될 겁니다. 다만 저는 하반기 같은 경우는 실적이 그렇게 드라마틱하게 나와줄 만한 가능성이 굉장히 좀 낮다라고 보고 있는 부분들은 트레저의 지금 신보 발매가 일단은 부재한 상황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현재 상황에서 베이비몬스터의 지금 프로모션 같은 경우도 여전히 지금 YG엔터에서 충족을 시킬 만한 그런 프로모션들이 안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신곡 발매에 대한 부재라고 볼 수가 있는 부분들이죠. 전체적인 실적 성장에 대한 부분들이 지금은 어느 정도 벽이 형성이 될 수밖에 없는 부분들. 다만 지금은 이 로제 효과라고 해야 될까요? 이 로제 효과 부분들에 따라 가지고 YG엔터가 일단은 강세 흐름들이 좀 연출이 되면서 전반적으로 엔터주들이 좀 수급이 좀 들어와 주는 것 같기도 합니다. 일단 엔터주들을 바라보는 시선 자체는 상반기 대비 하반기에 콘서트라든지 월드 투어라든지 신곡 발매라든지 이런 부분들의 기대감이 일단은 형성이 되어 있는 상황이기도 하거든요. 다만 이제 YG엔터를 굳이 바라보기보다는 오히려 다른 엔터 종목을 좀 바라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전히 지금은 로제 효과에 대한 부분들이 기술적인 반등이 좀 나와주고 있는 요소이기 때문에 이 반등이 어디까지 이어질지 여부들은 여전히 잘 모르긴 하겠습니다. 여전히 잘 모르긴 하지만 이 반등이 로제 효과로 계속해서 위로 올라가기에는 다소 제한적이라고 볼 수가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하반기 때 주요 콘서트라든지 월드 투어에 대한 부분들 기대감이 살아있는 기업들의 종목에 접근하시는 게
맞다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로제효가 그 이상 이하 아닐 가능성을 염두하면서 오히려 연말 특수를 노릴 수 있는 다른 엔터사들을 눈여겨보자라는 조언 더해졌습니다. 다음 종목은 이재규 본부장님께 도움을 좀 받고 싶어요. 오랜만에 대왕고래라는 이 프로젝트 이름이 떴죠. 넥스틸이 특수 관관을 공급하게 되었다는 소식 속에 오늘 급등을 하는데 너무 오랜만 급등이라서 어색하기도 합니다. 오늘 하루짜리일까요? 아니면 이게 신호탄일까요? 일단 뭐 거래가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계속해서 볼 필요는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 그동안 뭐 이 대왕고래 프로젝트 관련돼서 변동성이 잘 나왔었던 한국가스공사는 오늘 변동성이 잘 나오지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테마성은 좀 약해지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 지금 넥스틸 정도는 좀 더 보셔도 된다라고 보고 있으니까 이 부분 참고하셨으면 좋겠고 지금 우리가 방송을 하는 도중에 중국에서 이제 기준금리 인하 이야기가 나왔거든요. 네. 제가 아까 전에도 이제 뭐 달러 강세가 이어지고 있었다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환시장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지금 우리나라 시장에 외국인들의 수급이 들어오기 위해서는 환시장이 좀 개선이 돼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지금 넥스틸 같은 경우는 주가 흐름이 대왕고래 프로젝트만 가지고 나온다라고 보기보다는 전 중국의 경기 부양과도 어느 정도 연동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대왕고래 프로젝트 관련되어 있는 종목군들 뭐 몇 개 변동성이 나오는 것 같긴 한데 생각보다는 그렇게 연속성을 띠지는 못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다만 관련되어 있는 종목군들을 매매하신다라고 한다면 저는 비중을 많이 줄이실 필요가 있다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한 종목 더 보겠습니다. 두산 로보틱스가 장 초반 상승해서 눈에 띄긴 했는데 이렇게까지 급등을 할 줄은 몰랐습니다. 지금 한 20% 가깝게 상승을 하고 있는데요. 두산그룹이 앞서 일부 철회했던 그룹의 사업구조 재편을 다시 진행하면서 이사회를 개최한다는 소식 속에 급등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최진욱 본부장님, 지금 자리에서 들어가 봐도 될까요? 물론 급등이긴 하지만 네네. 연속성이 있을, 그러니까 기업 경영 자체의 재편의 이야기라면 볼만하지 않을까요? 저는 그 재료를 하게 되면 지금 들어가는 것도 맞다고 보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다만 네. 지금 20% 넘게 거의 18% 넘게 좀 상승 흐름들이 나와주고 있는데 지금 자리에서는 절대 좀 추격으로 따라붙기에는 다소 리스크가 좀 있다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일단 어느 정도 좀 눌림이 나와주면은 그 동시에 좀 들어가는 게 맞다고 보고 있는데 그 가격이 전한 7만 600원에서 7만 2천 원 사이 이 라인대를 만약에 좀 두산 로봇에서 좀 눌림이 나온다라든지 만약에 여기까지도 눌림이 안 나온다게 되면은 7만 4천 원까지만 와도 저는 한번 분할 매수를 좀 받아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두산 로보틱스 같은 경우 지금 가지고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 그대로 홀딩하시는 게 맞다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최근 들어서 다시 투자자들이 관심을 준다라고 하게 되면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 가격 전략, 그 레인지 부분에서 분할 매수로 좀 접근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두산 로보틱스의 경우에는 지금 급등 자리에 있어서 추격으로 따라붙기에는 분명 부담은 있겠습니다만 가격 전략을 좀 세워주셨죠. 7만 1,500원에서 7만 2천 원 선까지 내려온다면 그 자리에서 매수하기에는 분할로 매수하기에는 괜찮겠다라는 의견이었고요. 보유자는 여전히 홀딩하자라는 조언 더해줬습니다. 저희가 한 30분 정도 10시에서 10시 반까지 실시간 시장 테마와 특징들을 잡아드렸는데 이 사이에 수급의 변화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기관 쪽에서 유가증권 시장에 대한 매수 물량을 굉장히 많이 늘려내면서 1,000억 원 넘게 담고 있고요. 외국인 투자자들이 코스닥 시장에서 매도에서 매수 전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과연 어떤 종목 위주로 담고 있는 걸까요? 우리는 따라가도 될까요? 수급의 참견을 통해서 좀 더 구체적인 전략 세워보겠습니다.